안녕하세요. 경상북도 다양한 가족센터 사회 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자연재해와 인구 구성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핵심 단어는 이렇습니다.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인구 구성,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황사, 가뭄, 폭염, 홍수, 태풍, 폭설, 한파 이래 돼 있는데요. 오늘 핵심은요, 자연재해의 의미와 그 다음에 밑에 자연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미안해요. 요 자연재해들이 어느 계절에 주로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구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오늘 수업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여기 같은 온도끼리 연결되는 이 등온선을 따라서 보면 남북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다, 즉 좀 따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북쪽으로 갈수록 또 기온이 더 낮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말이죠. 그래서 더 춥거나 덜 덥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을 보면 강수량은 비나 눈이 내리는 양인데요.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쪽이라고 무조건 많은 건 아니죠. 계속 예를 들지만 대구와 우리 경북은 오히려 좀 강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이 강수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집중된 강수량을 또 있죠. 우리나라는 겨울 1월, 12월에는 강수량이 적고 7, 8월 여름에는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집중된 강수량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수지나 터두둠집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죠. 근데 울릉도는 좀 신기하죠, 그죠? 울릉도는 물론 7, 8월에도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겨울에도 눈이 엄청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대기나 설피 등을 만들어서 썼다고 얘기를 나눴던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그리고 인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재해가 뭔지부터 보죠.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를 말합니다. 즉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피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환경 오염이라고 한다. 스모그 같은 거 있잖아요.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 같은 거 혹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들이 우리가 마셔서 우리 건강에 나빠지고 이런 재해들은 사실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자동차, 공장 등에서 나오는 매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는 오로지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말해요. 무슨 이해했죠? 뭐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자연재해가 아니죠, 그죠? 자연재해는 자연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죠. 우선 황사. 봄에 엄청나게 어려우죠, 그죠? 지금 보면 이거 서울 사진인데요. 하늘이 노란색이에요. 하늘이 노래요, 그죠? 이게 황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중국에 큰 사막이 있어요. 고비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는데 우리가 그 봄철, 가을철에는 그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우리 여름철에는 어디서 불어온다고 했습니까? 저쪽이 남동쪽, 즉 태평양 쪽에서 불어와서 비도 많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태평양 쪽에 있는 수분이 머금은 공기가 비를 뿌린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겨울에는 저쪽이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춥고 건조하다고도 얘기했고요. 근데 봄, 가을에는 중국 쪽에서 와요. 중국 쪽에서 공기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중 편서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어와요. 물론 여름과 겨울에는 이 바람의 방향이 약간 남쪽과 북쪽으로 옮겨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서해에서 동으로 많이 불어옵니다. 특히 봄, 가을에는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막에 있는 그 모래들, 작은 모래들이 이 바람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런색이고요.
우리가 마셨을 때 그 작은 알갱이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죠? 즉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중국에서 뭔가 잘못해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중국에 있던 그 자연 사막 그 자체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연재해라고 해도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좀 더 심각해질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안 심고 하다 보면 사막화가 점점점 심해져서 사막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황사가 심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황사를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그쪽에 나무들을 심고 있는 활동들을 합니다. 합니다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이유가 중국의 사막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황사는 자연재해에 해당합니다. 가뭄은 비가 안 내리는 거죠. 물론 인간의 활동 때문에 좀 더 뭐 기후 변화가 심해져서 가뭄이 더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있지만 인간의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가뭄이 더 심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에서 비가 안 오는 자연적인 일에서 기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자연재해에 해당합니다. 폭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차를 많이 몰고 또 뭐 다른 공장에서 매연을 뿜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더워진다는 것은 있어요. 폭염이 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더운 것, 즉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폭염도 자연재해에 해당합니다. 홍수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는 언제 많이 비가 내린다고요? 7, 8월에. 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파는 우리 겨울에 시베리아에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더더욱 춥다. 매번 얘기 드리고 있어요. 폭설도 그렇죠. 폭설도 우리가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오는 건 사실이지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 폭설이 내려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죠. 태풍은 이제 적도 지방에서 생기는 저기압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공기가 적었었는 부분인데 공기가 적은 부분인데 원래 자연은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압이 형성되면 그 주변으로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 들어가요. 그게 태풍이거든요. 그 태풍이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닥치면 태풍 피해가 일어나죠. 이것들은 다 자연이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피해들, 방사, 중국의 사막, 가뭄, 비가 많아서 폭염, 더워져서 홍수,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한파, 매우 추워서 폭설, 눈이 많이 내려서 태풍이 적도에서 생겨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재해다.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 자연재해가 좀 더 커지기도 한다. 그렇죠? 사막화가 더 진행되면 황사가 더 많아지겠죠.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점점 일어날수록 가뭄이 일어나는 지역이나 홍수가 갑자기 내리거나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지만 인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더 피해가 커질 수는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계절별 자연재해를 보도록 하죠. 황사나 가뭄은 우선 봄철에 엄청 많이 내립니다. 이제 선생님 이 수업을 듣고 있을 때면 봄인가요? 봄에 아빠 차를 보면 합니다. 여름에는 비가 내리면요 차가 오히려 깨끗해져요. 이렇게 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비가 오잖아요. 차가 그 비를 맞으면 차가 노래져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사막의 모래들이 차에 다 얹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봄철에는 이제 비가 많이 안 내립니다. 그래서 봄철에 가뭄도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여름철 자연재해입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홍수가 여름철에 피해가 많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태평양 쪽에서 공기가 오기 때문에 매우 덥다 폭염 그리고 종종 여름에도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거든요. 태풍입니다. 자, 그럼 가을철 볼까요? 가을철은요. 태풍이 자연재해입니다. 아까 여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는요. 태풍이 주로 가을에 오는 건 맞아요. 가을에 오긴 하는데 좀 일찍 오는 것은 여름에 오기도 합니다. 즉 태풍은 여름에 피해도 되고 가을에 자연재해도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세요. 자, 겨울에는 당연히 한파와 폭설이
겨울철 자연재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들밖에 자연재해가 없느냐? 우리가 계절과는 관계없는데 또 다른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진이 있을 수 있죠. 얘는 계절을 전혀 타지 않아요. 계절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자연재해죠. 시설이 붕괴되고 파손되거나 화재도 일어나고 지진, 해일이나 산사태도 일어나죠. 어, 당연히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산사태 흘러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이 흔들리니까 건물이 부서지는 시설 붕괴. 붕괴되다 보면 파손은 당연히 일어나고요. 또 건물이 부서지다 보니까 가스 같은 것에 마찰이 일어나서 화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바다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닥치죠. 우리 쓰나미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진에 굉장히 안전한 지대인가? 사실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992년도에는 15건 정도지만 조금씩 늘어났다가 좀 줄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요. 특히 2016년 보세요. 252일 확 올라갔다가 2018년은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진이 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강한 지진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좀 지진에 대한 인식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최근에도 포항이나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지진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인구 구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라는 게 뭔가부터 보겠습니다. 인구는요,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 수고요. 포항의 인구라고 하면 포항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고요. 대구의 인구라고 하면 대구에 사는 사람의 수. 안동이라고 한다면 안동에 사는 사람의 수. 이렇게 그 지역,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인구 분포라는 것은 뭐냐면 연령대별로 그 인구의 어느 정도 차지하냐는 겁니다.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지역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 지역은 중간쯤 되는 사람들, 나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네요. 이와 같이 그 인구 내에서 어떤 나이의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가 인구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요. 우리는 연령을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4세, 14살 이하,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정도 되겠죠. 이들을 유소년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소년층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15세에서 64세, 오 차이가 크죠. 이게 되게 넓습니다. 청장년층, 선생님 당연히 청장년층이겠죠. 65세 이상은 노년층이 됩니다. 노년층. 자, 그러니까 이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노년층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가가 바로 인구 분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인구는 한 지역, 한 나라에 사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가 바로 인구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구성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은 이렇게 지금 시대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녹색이 유소년층, 파란색이 청장년층, 노란색이 노년층이죠. 그러면 녹색 보면요. 1970년대에는 녹색이 상당히 많아요. 42.5%고요. 청장년층은 반 이상을 차지해요. 54.4%, 반 이상이죠. 노년층은 31%로 굉장히 작아요. 그죠?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100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으로 보면 1970년대에는 유소년층 사람들은 42명 정도, 43명 정도였고 청장년층은 52명으로 반 이상이 청장년층이에요. 반 이상이 청장년층이었고 노년층, 나이가 많으신 분은 3명 정도 있었다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걸 잘 봐요. 지금 보면 유소년층, 녹색인 유소년층은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비슷하긴 한데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20년이 예상으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요거는 이 통계를 잡을 때가 2020년 이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이대로 됐어요. 그렇다면 2020년을 현재로 본다면 지금은 유소년층이 100명 중에서 12명, 12%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명밖에 없어요. 70년대는 어땠다고요? 42명, 43명이었다니까요. 30명이 줄어들었어요. 유소년층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청장년층은 어떨까요? 청장년층도 조금 요거는 약간 늘어나고 있기도 해요. 54명, 100명 중에 54명이었다가 62명, 69명, 71명, 73명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 선생님이 줄어듦이라고 했죠. 물론 이전에는 늘어났었어요. 늘어났으나 최근에 와서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1970년대보다는 지금은 는 건 맞아요. 는 건 맞는데 이제 쫙 늘었다가 지금 와서 조금 줄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노년층은 지금 어때요? 노년층이 중요한데요. 31%, 3.1%. 즉 100명 중에 3명 정도에 해당했다면 지금쯤은 15명에 해당해요. 5배가 늘었어요. 이건 확실히 있는 거죠. 그죠? 유소년층은 확실히 줄어들었고 청장년층은 쫙 늘다가 지금 다시 좀 줄어드는 추세인 거고요. 노년층은 확실히 늘어났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특징이에요. 즉 뭐냐면 청장년층은 둘째치더라도 유소년층은 엄청 줄어들고요. 노년층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저출산이라는 것이 사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거거든요. 유소년층이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적게 낳은 아이들이 또 커도 뭐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적게 낳아서 유소년층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고령화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즉 노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이 그래프는 저출산, 유소년층이 줄고 고령화, 노년층이 많아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그래프라도 한번 보죠. 옛날에 1960년대에서는요. 이 그래프는 여기 녹색이 남자고 파란색이 여자거든요. 0세에서 4세 애들도 굉장히 비율이 많았어요. 거의 뭐 10%의 남자는 특히 10%에 가까웠으면 100명 중에 10명이 0세에서 4세의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18명, 19명이 우리나라 100명이 있다면 18명에서 19명이 0세에서 4세 애들이었어요. 엄청 많은 거죠.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이라고 소리잖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80세 이상은 보세요. 80세 이상은 거의 뭐 점에 가까워요. 0점 몇 명밖에 안 돼. 합쳐봐야 한 명, 100명에 한 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0세에서 4세 애들은 엄청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여기에는 적었던 애들이 많아졌다가 이번에는 이쪽이 더 많아졌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많아지는 비율이 즉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1918년대에는 80년대 이상이 전에는 거의 뭐 1000으로밖에 안 보였다면 이번엔 제법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에서 많이 차지되고 출산율이 적어져서 어린 아이들이 적어지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봅니다. 뭐 이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출산이 적다라는 것은 사실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사람은 죽게 마련이고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지만 그래도 결국엔 언젠간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은 수의 아이들이 점점 큰다고 해서 걔네들이 과거에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 적은 수가 그대로 올라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위험이고요. 고령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70대, 80대 분들이 일을 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셔야 되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전체 우리나라 경제는 더 발전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죠.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일이 끝나시고 쉬어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라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건 좀 어찌 보면 좀 냉정한 말이지만 나이가 드신 분한테는 여러 혜택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분들 보러 일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경제가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피해를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부르고요. 계절별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황사나 가뭄은 봄, 폭염과 홍수는 여름, 태풍도 여름이 되죠. 그런데 태풍은 여름도 되지만 가을도 되고요. 폭설과 한파는 겨울이 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피해인데요. 이 피해가 계절별로 자연재해가 따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서는요. 유소년층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청장년층은 올랐지만 앞으로 그리고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노년층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유소년층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출산 때문이고요. 노년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라고 부를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오늘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누차 얘기를 하지만 사회교재는 반드시 풀어보고 이 다음을 봐주세요. 사회교재 여러분이 풀었을 때 틀린다고 해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고 틀리는 건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일어난 피할 수 없는 피해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단어는 어렵지 않죠?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피해. 물론 인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피해가 더 커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인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황사, 한파, 폭염이라는 자연재해가 각각 어느 계절에서 일어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우선 황사는요, 당연히 봄철에 일어나죠. 봄에는 연중 사실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지만 특히 우리 봄에는 더욱더 서쪽인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막의 바람 공기들이 고스란히 불어오기 때문에 그 사막 모래가 섞여 있는 황사가 우리한테 피해를 미친다라는 거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파는 매우 추운 거죠. 이건 당연히 겨울철이고요. 그리고 폭염은 매우 더운 거죠. 당연히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우리나라 3번 문제는요. 유소년층은 당연히 줄어들죠. 청장년층은 뭐 좀 늘어났다가 줄어든다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하셔도 돼요. 물론 70년대에서 그거 2018년까지는 오히려 올랐어요. 오른 거 맞아요. 오른 거 맞는데 최근에 와서 줄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줄었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늘었다가 줄었다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년층은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유소년층이 줄었다, 청년도 줄었다고 했어요. 최근에 줄어드는 거니까. 하지만 최근에 1970년부터 2018년대까지는 는 게 있기 때문에 늘었다가
줄어든 추세다라고 하셔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했는 거 한번 볼게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인구 구성,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얘기해봤었는데요. 오늘 차시의 수업은 이전 차시보다는 그나마 좀 수업 내용이 좀 쉬웠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외울 거 좀 덜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특히 많이 들어왔던 문제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에 그나마 덜 어려웠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